이번 시간은 우리 사회화? 뚜둔? 맞나요? 맞죠? 사회화 지난 시간에 그거는 했었죠? 사회화, 무슨 화가 무슨 뜻인가? 안 했죠? 자, 알았어요. 할게요. 자, 여보세요. 오늘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사회화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회화라는 말을 하기 앞서서 먼저 이 얘기부터 해봅시다. 땡땡화. 이거 한 거 같은데, 느낌상. 야, 제가 요즘에 하도 여기저기서 수업을 하니까 했는지 아닌지 저도 헷갈려요. 미안해요. 자, 무슨 화, 이 화자가요, 여러분. 될 화자거든요. 될 화자? 뭐뭇이 되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뭐뭐, ing요. 그러니까, 너가 태극이 크니까 여기 탔으니까. 어떨 수가 없어요. 뭐뭐 될 화자. 그러니까 뭐뭐, 아니, 죄송해요. 윤수야, 미안해. 너 약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얘 공격하는 게 돼서. 죄송합니다. 뭐뭐 하는 중. 뭐뭐 하는 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무슨 화라는 건 어떤 사회적 현상이 진행 중일 때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화는 이런 의미인 거죠.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중일 때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사회화 그런 거예요. 모모라이제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얘들아, 똑같은 의미로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 그러니까 사문, 생윤 이런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무슨 화라는 표현을 모아도 되게 많아요. 의미는 알고 가자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수능에 나오는 건 아닌데 상식선에서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근대화, 뭐 산업화, 생윤 나중에 아예 단원 하나로 나오는 세계화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산업화가 나왔으니까 정보화 등등등등등등. 이거 말고 무슨 화라는 말은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이 무슨 화는 다 얘는 뭐가 있냐면 시작점이 있어요. 스타팅 포인트가 있고 꼬림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스타트점이 있고요. 그게 지향하는 점이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목표죠, 목표. 목표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리면 목표점은 되게 알기 쉽습니다. 드러나요. 어디에? 이 물결. 땡땡화. 이 땡땡이 뭐예요? 목적. 그러니까 얘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땡땡을 기반으로 앞에 걸 추리해내면 돼요. 뭐를? 시작 포인트. 그러니까 사회화면 땡땡이 뭐? 사회에 적응 완료. 이게 땡땡이라면 시작은 그래서 그렇죠. 사회가 아닌 사회가 내가 우리 수업 시간에 사회는 누가 모인 것? 사회는 개인이 모인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이는 사회에서 적응하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근대화 뭐겠니? 엔딩이 어디야? 엔딩이 근대 사회가 되는 거야. 그럼 시작은? 근대 이전의 사회를 우리는 중세사회라고 하지.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중. 그게 근대화. 그래서 여기에서 터지는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가는 중에 터지는 사건으로 유명한 게 산업혁명이랑 시민혁명이야. 예를 들면은 종교개혁, 르네상스.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중딩 때 니네 역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겁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알려주느냐면 르네상스랑 종교개혁이랑 뭐 예를 들면은 대항해 시대, 우리가 지리상의 발견 시대 이런 시대들이 다 뭐를 열어제끼는 시대인 거야? 근대를. 그럼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사건이 그게 산업혁명하고 시민혁명이야.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뭐지? 자본주의지. 그게 언제 처음 나왔어?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쓰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 뭐지? 대통령 중심제나 뭐 의원 내각제, 입헌군주정 언제 나왔어? 이거 다 시민혁명 때 만들어진 거야.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그런 정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임팩트는 그래서 그 사건들이 중요한 거지. 산업하면 무슨 사회에서? 농업사회에서 무슨 사회로? 산업사회로 가는 중.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뭔데?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가 딱 산업화 사회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1990년대 중반서부터는 이제 산업화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완성.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후반서부터는 이젠 농업사회가 아니야. 완벽한 2차 산업 중심의 산업사회거든. 자, 이게 Will be next로 가면 뭐야? 엔딩이 뭐니? 정보사회가 되는 거야.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시작된. 그래서 ing 뭐? 정보화. 그러면 세계화는 엔딩이 어디? 세계사회로 가는 거지. 시작이 어디게? 로컬. 지역사회 중심에서 세계사회 중심으로 가는 것. 이게 세계화야. 그럼 지역사회하고 세계사회가 뭐가 다를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건 생윤에서 배우실 내용. 얘는 뭐가 있는 거? 얘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얘는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지. 그 장애물은 일반적으로 이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하냐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돌파해요. 터널을 뚫든 아니면 인공위성을 만들든 교통과 통신의 발달으로 이 장애를 돌파합니다. 세계 사회는 뭐겠어요? 그렇죠. 뭐가 없어지는 사회예요? 어떤 기술적인 이동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뭐가 날아간 사회? 경계가 없어졌어요. 이를테면 옛날에는 캐나다 사람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려면 제가 중학교 때 펜팔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외국 여자야. 외국 남자야 관련 없지 않습니까? 시꺼먼 애들끼리. 응. 펜팔을 보냈는데요. 89년쯤이었어요. 90년 정도. 89년, 90년. 갑자기 표정들이 그래. 무슨 선사시대 사는 사람 보듯이. 네. 그때쯤 보냈는데 답장이 온 게 정확하게 63일인가, 그러니까 50 며칠 뒤에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50일 동안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는 Hi, my name is 김사왕, my happy, 중딩이 써봐야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 정도 쓴 게 다예요. 그럼 당연히 답장도 그렇게 왔겠죠. 2달 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는 안녕, 난 김석이고 내 취미 뭐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니까 와, 그 다음은 답장이 안 오던데. 지금은 어때요? 메일을 보내면? 그렇죠. 즉시죠. 보내는 그 순간 바로 받잖아요. 전 세계에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러니까 편지가 전달되는 시간이라는 뭐가? 장애물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글로벌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물건을 팔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터키에서 일어난 사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액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폐렴 이렇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비트코인이 욕할 뻔했다.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오르는 말도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비트코인하고 확 났는데 이제 상관이 있어졌어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0.1초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여파를 받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오르는 순간 비트코인이 떨어져 가즈아 한근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경계가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파란만장한 현상들이 그게 세계화에서 일어나는 장단점이에요.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회문화에서 설명할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화라는 건 이런 뜻? 이해했지? 이건 사회문화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뭐예요? 사회화요. 할 거 해야죠. 사회화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가? 개인이 사회에 뭐 하는 거라고? 뭐 하는 거라고? 적응하는 중이죠.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 이게 사회화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이 사회에 적응한다. 어떻게? 의미, 그 책에 보시면 의미. 그렇죠. 개인이 사회에 적응한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자.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개인이 모이면 사회야. 개인이 모인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마스크를 쓰니까 안 보여요. 예. 뭐가? 규칙이 만들어지죠. 개인이 사회에 모인다는 건 뭐?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건 뭐에 적응하는 거예요? 규칙이요. 사회의 규칙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규칙이라는 건 대단히 여러 가지로 표시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사회의 언어에 적응하고요. 사회의 관습에 적응하고요. 사회의 생활 양식에 적응하고요. 등등등등등등의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이 사회에 있는 모든 것에 적응하는 거예요. 종교에 적응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전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절로 놀러 가는 거예요. 표정들이 그따위입니까? 절로 놀러 간다고 해서 제가 불교 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고찰, 옛날 절들 가보면 너무 좋아요. 진짜로 진짜 힐링 여행이 돼요. 물론 힘들긴 해요. 이놈의 절들이 한참 올라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영주 부석사 이런 데는 빡셉니다. 근데 부석사는 그 절이 워낙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절에서 만들었어요. 부석사 가보시면 절 입구에 소방차가 2개가 있어요. 절 소유. 그러니까 여러분 소방차가 비싸요. 특수차기 때문에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아무나 못 몰아요. 그러니까 거기 스님 중에 누구는 특수차 운전 면허증 있으신 거야. 그리고 저기 부산 쪽에 통도사에도 내가 봤어요. 소방차 있어요. 불국사에도 봤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재가 이게 오래된 고려 중기, 고려 초 거잖아요. 불나면 큰일 나죠. 옛날에 내가 낙산사 불탄 거 보고 내가 진짜 진짜 이러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규칙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수단 그건 책에 있는 것만 보면 수단은 당연하겠지만 처음에는 뭐예요? 모방입니다. 모방.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에서 뗄 수 없는 게 당신들 부모님이죠. 너네는 모르지만 너희의 행동은 알게 모르게 너네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정말 데칼코마니도 저런 데칼코마니가 없어요. 우리 아들 테레비 보는 거 보면 우리 와이프 톡톡톡 우리 와이프 표현으로는 우리 큰아들이랑 나랑 우리 집에 TV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안방에 있어서 애들이 못 보거든요. 근데 가끔 볼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방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우리 와이프 표현을 따르면 아빠랑 1호기, 2호기가 앉아있는 게 똑같대요. 가끔 우리 와이프 표현으로는 소름 돋는데 어떻게 저러냐고. 저도 놀랍니다. 어떨 때 놀라냐면 우리 와이프가요. 우리 1호기와 2호기를 혼낼 때가 있어요. 혼낼 때가 이렇게 이럴 때 있잖아요. 남자아이 둘을 키우면 그 아내 그 엄마는 전사가 됩니다. 이게 여자 아이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요, 엄마가 아프면 옆에 와서 엄마 아파 막 이러면서 뭔가 감정적인 교류를 하거든요. 남자아이들은 그딴 거 없습니다. 엄마가 아파 그럼 아 전혀 전혀 엄마 배고파 밥 줘 계속 외치고요. 날라다니고요. 엄마가 아픈 거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래서 딸을 키우는갑다 싶은데 아들이 둘이라 이쁩니다. 예. 이거는 편집해야겠다. 자, 여기 봐봐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항상 얘기합니다. 저것들 똑같다고. 심지어 둘 사이인 것도 비슷해요. 근데 저는 뭐에 놀라냐면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애들 혼낼 때
우리 장모님이 혼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 말투가 똑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혼내서 이 손자들을 혼내면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러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소름 돋았어요. 무섭다. 진짜 무섭다. 아시겠죠? 자, 모방. 그 다음에 대화나 가르침을 통한 언어적, 상호적 이런 것들로 뭘 한다고? 사회화를, 사회에 적응을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죠. 보상이나 처벌. 예를 들면요, 우리 아들은, 우리 1호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규칙은 깔끔해요. 네 할 거 다 한 다음에 뭔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 통념상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렇죠. 담배를 피거나 이러면 귓방맹이 어떻게 안 되겠지만, 뭐 숙제 다 하고 할 거 공부 다 할 거 다 했는데 게임한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옛날에는 와이프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되게 뭐라 그랬어요. 할 거 다 했는데 무슨 상관이야? 할 거 다 했는데 숙제할 거 다 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냐고. 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게임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 시간에 책을 읽으면 물론 감사하지만 그거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고. 시대가 시대니까. 시대가 책을 안 읽는 시대인데 읽으라고 강요하면 그게 재밌겠냐? 나는 할 게 없어서 책을 읽었고, 그래서 읽다 보니 재밌었고, 그래서 봤고, 그게 도움을 받긴 했지만, 강요할 순 없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 집은 어떻게든 책을 읽게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보통 낮인데, 요즘은 제가 수업을 해서 거기 참여를 못 합니다만, 그냥 그 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TV고 뭐고 다 꺼요. 핸드폰도 다 꺼놔요. 그리고 그냥 가족이 앉아서 2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책만 보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 둘째가 1살, 2살 때부터 했거든요. 1살짜리가 뭘 알아요? 지도 들고 와서 책 거꾸로 들고, 이게 그림책 거꾸로 들고 와서 앉아있더라고, 하니까. 어. 그렇게 하니까 보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 녀석이 푹 빠져있는 게 셜록 홈즈입니다. 재밌죠? 흡입욕표는. 그래서 확실히 추리소설이나 이거 좋아요.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뭐라고? 그래서 잘하면 뭐 해요? 조용히 용돈을 줍니다. 못하면요? 조용히 뺐습니다. 우리 가족은 상벌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막 왜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오지게 혼납니다. 진짜로. 거의 옆에서 주변에서 저렇게까지 혼낼 필요가 있을까 싶게 혼냅니다. 아주 제가 싫어요. 저희 집 10년째 1층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폐 끼치기 싫어서 아들 둘이 위에서 뛰면 층간소음 나 욕먹기 싫어. 가뜩이나 누군가 가르치면서 한 2만 년 정도 살 욕을 먹고 있는데, 어딘가에선. 심지어 인강도 찍으니까 누가 무지하게 욕을 하겠지. 근데, 뭐, 예,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요, 이제 봐봐. 본격적으로 얘기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화의 기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화는 결국에 사회에 적응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할까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평생 합니다. 뭐 해서? 네. 태어나서부터 뭐 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왜? 계속 적응하셔야지. 적응 안 할 거야? 자, 그래서요. 나눕니다. 기간을 나눠요. 어떻게? 사회화의 기간은 일단 뭐?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로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성인 이후로 기간으로 나눕니다. 사회화란. 자,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회화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냥 사회화하는데,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여러분 책에는 그냥 사회화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몇몇 사회학 원론, 이제 대학 수준의 사회학 책에서는 여기에다가 이게 그냥 말하면 좀 용어가 좀 모호하니까 여기에 원초적이라는 말을 붙여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사회책에서는 그냥 사회화 그러니까 원초적 사회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그렇죠. 갓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는 사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입니다. 사회에 적응하는 기제 중에 가장 중요해요. 왠 줄 알아? 이 기간 동안에 당신의 뭐와? 당신의 에고, 자아와 퍼스널리티, 인격, 그 다음에 당신의 에고, 자아,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게 다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기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기간에 만들어지는 걸로 당신의 뭐가 만들어지는 거고? 당신의 가치관이 형성돼요. 그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외도를 하는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 보면 자신이 다른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 관심을 갖고 다른 이성과 사귀고 뭐 그런 짓을 하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대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그 전에 사랑했던 자기 아내 혹은 남편하고는 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속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아니 사랑은 당연히 평생 가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와이프랑 많이 싸워요. 당연히 평생 가지 않습니다. 서로 활활 불타서 살아갈 때는 정말 24시간 동안 24시간을 쳐다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딱히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근데 있잖아. 그게 몇 년 가겠어. 정말 길게 봐야 5년 가면 정말 많이 가는 거고 보통 2, 3년이면 끝납니다. 진짜로요. 근데 그러고서마다 그때마다 서로 헤어져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냐? 그러지 않는다고. 왜? 약속이니까. 우리는 그리고 뭐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런 게 없다니까? 그게 언제 만들어지는 줄 알아? 이때. 당신의 가치관, 인격, 말했잖아. 에고와 퍼스널리티와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기간. 그래서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에고와 아이덴티티와 퍼스널리티가 당신이 성인이 된 이후에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이때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은 사랑 잘 받고 이러고 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는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뭐,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고 자라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차별적인 거를 일상적으로 당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모두 나쁜 거예요. 왕따나 이런 게 진짜 나쁜 행동이에요. 질 나쁜 행동이에요. 차라리 한번 싸우고 말지. 지속적인 괴롭히는 게 되게 질이 나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상처를 줘요. 이건 회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죠.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좀, 주사가 좀 많이 드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지금도 저희 아버지랑 사이 안 좋아요. 명절 때 빼고 전화 안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더 해요. 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티테제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도 그러니까 전 술을 안 먹습니다. 너무 싫어해요. 근데 똑같아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뭐 하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게 펼쳐지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장 당신들의 삶에서는 대학이 열리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뭐해요? 적응해야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로는 기존의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뭐 적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냐? 다시 하는 거죠, 사회화를. 그래서 뭐 리소셜라이제이션 이렇게 뭐? 네?
제사회화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제사회화를 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 첫 번째, 뭐? 제사회화는 다시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옷을 갈아입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한다고? 옷을 갈아입는 거. 그러니까요. 옷을 갈아입으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벗어야죠. 기존의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뭐 할 필요가? 당신의 기본 세팅에서 날려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하진 않으나, 탈사회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요것만 좀만 지울게요. 줘도 되죠? 자, 그러면, 사회화는 다시 기본적으로 뭐가 있고? 사회화, 원초적 사회화, 그 다음에 제사회화가 있고 탈사회화가 있습니다. 탈사회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탈사회화는 뭐의 시작 버튼? 그렇죠. 제사회화의 스타트 버튼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사회화가 시작되는 건. 자, 그러면 특이한 사회화가 있습니다. 바로 얘기사회화입니다. 자, 거기 책에 보시면 얘기사회화 보이죠? 앞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위를 설정하고 그 지위에 맞는 가치, 태도, 기술 의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 포인트는 뭐냐면 뭘 설정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얘기사회화는 잘 보세요. 미래에 확정된 사실 아니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이건 적어야 돼. 미래에 확정된 사실 혹은 미래에 뭐 하는 거? 당신이 하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뭐 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사회예요. 뭐라고? 미래에 정해진 사실 혹은 미래에 당신이 할 목표를 위해서 뭐 하는 거? 그걸 준비하는 거.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미래에 정해진 사실. 여러분이 올 한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이 코시국이 이제 다 와, 풀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을 딱 그거 아시죠? 여러분 평생 앞으로 여러분이 삶을 사는 동안 당신이 가장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2달 이상 놀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대학 합격자 발표 나고 입학하기 전이에요. 인생에서 진짜 고민 없이 즐거운 기분만 가지고 풀로 놀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시점. 왜냐하면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3 겨울방학에도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에서는 미안한데 못 놀아요. 왜? 사방에서 얘기해요. 너네 입시는 이제부터 시작했어. 놀긴 뭘 놀아. 사실 나도 그러거든. 나도 중3 애들한테. 왜냐면 그때 놀면 고1 첫 시험에서 한번 훅 뒤로 밀리면 못 쫓아가요.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할걸요. 너네들도 어딘가에서 학원에서 들었을걸? 근데 입시를 20년 넘게 한 제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한테 무슨 고3처럼 가라 이건 아닌데 중3 보통 11월이면 모든 스케줄이 끝나잖아요. 12월 달에 중3 기말고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대충 다트를 던지고 노는 거죠. 일렬로 찍으면 좀 쪽팔리니까 이거 뭐 던져볼까? 뭐 이게 중3 기말이니까 11월 놀죠. 12월, 1월, 2월까지 놀고 3월 달도 아무 생각 없이 놀아요. 그럼 5개월을 노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가 막 헉 하는 거지. 보통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조지는 과정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다 망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5개월을 공부를 꾸준히 한 애와 안 한 애가 이거 차이 진짜 커요. 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그 얘기는 좀 됐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우리 즐거운 얘기만 합시다. 즐거운, 여러분의 슬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미안해요. 자, 합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어디 갈래요? 뭐, 체코의 프라하 같은 데 간다고 해볼까요? 프라하 여행을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관광지 각종 정보들을 정보 수집하고, 체코는 무슨 말을 쓰지? 체코어를 쓰나? 러시아어를 쓰나? 그럼 스바스바 하고 연습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어디 식당이 맛있을까? 어디 관광지에는 몇 유로인데 어디는 어떻게 갈까? 오만 계획을 플랜을 짜요. 이런 게 뭐라고요? 얘기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 체코 프라하에 갈 게 뭐 한 상황? 확정된 상황이라는 거죠. 자, 비슷한 사례로 예를 들면 대학 합격한 다음에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여기서도 뭐 어느 대학 어느 과 갈지 확정 났죠. 우리 과에는 이런 선후배들이 있으니까 와서 적응 좀 하셔야지. 이런 거는 얘기사유입니다. 아직 입학한 건 아니잖아요. 입학은 3월부터니까 이런 건 얘기사유야. 오케이? 자, 목표를 향해 가는 거 가장 쉬운 거, 확 알 수 있는 거 아이돌 그룹 연습생. 뭐라고? 아이돌 그룹이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연습생 같은 경우에 이 언니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언니들이 뭐 배워요? 춤, 노래, 뭐에서 할 거? 자기가 목표가 됐을 때 할 걸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돌이 꽃꽂이 배우지 않아요? 아이돌에서 꽃꽂이 할 거예요? 안 배웁니다. 아이돌이 무슨 뭐 봉산탈춤 이런 거 안 배워요. 아이돌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연기 배우죠. 왜요? 아이돌 돼서 할 거니까요. 노래 배우고 뭐 작곡 배우고 그거 다 언제 할 거예요? 그 직업에 그 목표에 가서 할 거를 배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예요? 얘기사유합니다. 그런데 아이돌 그룹을 연습하는데 바리스타 공부를 해요. 그건 얘기사유가 아니죠. 이건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이돌을 하다가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난 것 같아. 이제 아이돌을 은퇴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브레이브걸스 언니들이 그랬잖아. 망했어. 그래서 그 언니들이 뭘 해? 뭐 공무원을 준비해. 뭐 이런 걸 하잖아. 만약에 공무원 시험 한국사를 준비해서 공무원이 됐으면 그 언니 뭐 한 거예요? 얘기사유 한 거예요. 아니면 카페를 차려야지. 그래서 바리스타 따는 걸 준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뭐 한 거예요? 얘기사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얘기사유에 이해했지? 퀴즈. 자, 여러분이 응? 응? 카페를 차린 다음에 바리스타 공부를 시작하면 뭐예요? 이건 제사회화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차리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투스 네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사의 미래가 불투명할 거라고 생각해서 틈틈이 아침마다 가서 바리스타 커피 내리는 걸 배워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다음에 커피숍을 차렸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얘기사유합니다. 이해감? 이거 구분 더럽게 못해. 자, 하나만 더. 여기서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다? 뭐? 얘기사유화를 언급할 때 꼭 필요한 건 뭐? 뭐가 확실해야 돼? 얘기사유화는 준비를 하는데 타켓이 명확해야 돼. 정확한 거, 그걸 해야 돼, 그걸. 아이돌 연습생은 아이돌 된 이후에 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 저 관광 정보 수집은 갈 장소에 그것을 보는 거야. 그럼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준비하는 건 얘기사유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언급했던 신입생 OT는 뭔데? 이거 책이 없는 거니까 적어야 할걸? 아니면 핸드폰이라도 찍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영상 캡처해서 봐, 나중에. 신입생 OT는 얘기사회가 맞지. 그런데 말이야, 예를 들면, 이투스 네오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 느낌이 왠지 미래의 대학을 얘기사회가 같지? 아니야. 입시 설명회를 뭐라 하지 않는다? 얘기사회라고 하잖아. 입시 설명회 뭐 주는 거야? 이 대학, 저 대학에 정보를 주지. 그리고 당신이 가서 미래에 가고, 예를 들면 뭐 사관학교 입시 설명회면 난 사관학교 가고 싶은데 사관학교 입시 설명회 가면 타겟팅이 정해진 거 아닌가요?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뭐 하는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당신 스스로 뭐 하는 게 아니야? 준비하지 않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남이 정제해 놓은 정보를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가 그 정보를 만들기 위해 혹은 그 정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얘기사회가 맞는데 그냥 듣는 건 얘기사회가 아닙니다. 이건 얘기사회가 절대 네버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구분할 수 있으겠어요? 이 사회화 파트에서는 요즘의 핫 트렌드가 이 얘기사회화와 제사회화 구분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그래, 거기 내가 써놨네, 박스에. 결혼을 결정하지 않은 커플이 결혼 박람회를 가. 이건 데이트로 웨딩 페어를 가. 이건 뭐라고? 이거 얘기사회 아니야. 얘기사회 아니라니까? 그냥 뭐 한 거야? 놀러 간 거야. 근데 있지, 결혼을 결정했어. 우리 예식장, 우리 내년 6월쯤에 결혼하자. 양가 부모님 다 얘기했고, 특별한 일이나 일어나지 않는, 파토가 나지 않는다는 거 확정된 상황. 그럴 때 웨딩 박람회는 뭐라고 봐야 돼? 얘기사회화야. 할 거 준비하잖아. 이해가시죠? 이해가세요?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십시오. 괜히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반사회화는 뭐예요? 어, 반대. 사회화인데, 사회화는 사회화인데, 범죄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회화 맞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 일탈행동은 사회에 어긋나는 행동이니까 사회화가 잘못된 거다라는 이론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를 사회화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반사회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화의 기관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봐봐. 혹시 영상 잘 찍히고 있냐? 볼 수가 없구나. 이게 불안해. 안 찍힐까봐. 찍히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회문화는 제가 딴 데서 영상을 안 찍기 때문에 여기 영상이 만약에 이렇게 찍히거나 안 올라가면 대형 사고예요. 나 혼자 여기서 다시 찍어야 돼. 응. 자, 딴 데서 찍을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사회화 기관 있어요. 자, 짜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사회화는요, 속도에 따라서도 구분이 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회화의 속도가 느려요. 사회화의 속도가 느리면 천천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회화는 언제 하느냐? 사회화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사회화는 여러분 개인의 상황이 변했을 때 사회화가 시작되죠. 예를 들면 지금은 고등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 되면요. 아니면 직장을 들어가면요. 바뀌겠죠. 바뀌시겠죠. 지금은 이렇게 편안한 추리링에 여러분 지금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재수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여학생 여러분들 중에 정말 후리함의 끝을 달려서 학원에서 잠옷 바지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만화 그려져 있는 잠옷, 그, 잘 때 따뜻한 그 잠옷 바지 있잖아요. 학원이 약간 좀 춥기도 해서 이불 있죠. 무릎 담요. 좀 길게 다리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뚫뚫 매갖고 치마처럼 메고 다니면서 잠옷 바지 입고 다녀요. 그래서 맨날 그럴 때마다 어이 잠옷 바지 왜 그러나 왜 저럴까요? 맨날 저러는 그러는데 자 사회화의 속도가 느릴 때는요.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요. 특히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대중매체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사회화의 속도가 빠르거나 혹은 대단히 전문적인 내용을 배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렵게 갈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를 알겠어요? 아, 여러분 부모님이 당연히 훌륭하신 분인데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가. 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사회문화 아실 리가 없잖아요. 혹시 모르지 뭐 혹시 아버지가 사회학과 뭐 이럴 수 있습니다만 대략 난감한데 제가 수업하는 애들 중에 가끔 그런 애 있어요. 제가 이제 경제 수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경제 수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경제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경제학 교수님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아빠가 경제학과 교수.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내가 수업하는 영상 있잖아. 지랑 아빠랑 같이 봐. 나는 갑자기 모 대학 교수님에게 내 강의를 품평당하고 있는 거잖아. 갑자기. 아, 근데 다행히도 그거 들으신 교수님이, 야, 되게 재밌게 잘 설명한다, 야, 막,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주로 수업의 반이 개그라. 자,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요. 자,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웃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전문적일 땐 어떻게?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회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하는 아니 바리스타고 해서 커피 잘 타는 거 가르쳐야죠. 칵테일이라고 해서 칵테일 잘 만드는 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요리 제빵을 해서 빵을 똥같이 막 카레맛 똥이냐 똥맛 카레냐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가르치면 안 되잖아. 아 먹을 만한 걸 가르쳐야지. 그거 알죠 여러분? 제과점이 더럽게 맛이 없는 제과점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같은 제과점 저 요리를 저 따위로 만들지 싶은 제과점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리 띠짓하고 거기 안 가요. 잘 안 갑니다. 제가 저기 불란서 제빵소하고 응? 뿌 제빵소는 샌드위치 먹을 때만 갑니다. 샌드위치는 어차피 빵이 고만고만하니까 요는 샌드위치잖아요. 응. 그것 빼고 안 가요. 거기서 빵 안 사 먹습니다. 아 정말 배고플 때 어쩔 수 없어요. 저 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입니다. 네. 안 믿기시겠지만 저 라면 안 먹어요. 아예. 사탕 안 먹습니다. 커피 아메리카노만 마십니다. 라떼도 안 먹어요. 어.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그러니까 달달구리 싫어합니다, 저. 단 거 싫어해요. 라, 라면을 마지막으로 먹은 게 3년 전쯤? 안 먹어요. 떡볶이 안 먹습니다. 햄버거 안 먹습니다. 피자는 요즘에 우리 아들들이 피자를 좋아하고 가끔 피자 시키니까 먹는데 나 혼자 내 돈 내고 피자 사 먹었는데 물론 뭐 아들한테 사주는 것도 내 돈 내는 거긴 합니다만 내 돈 내고 내가 따로 피자를 사 먹어본 적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치킨 안 먹습니다. 술은 입도 안 된다 그랬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살이 왜 찔까요? 도저히 살이 찔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빵 좋아합니다. 망했어요. 여기 빵앤떡, 빵앤떡. 탄수화물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다이어트를 위해 밀가루를 끊어보라는데 그걸 가만 생각해봤거든? 난 굶어 죽었는데 그러면 밀가루 끊으면 힘듭니다. 자 봐봐. 사회화를 사회화의 속도가 빠르거나 내용이 전문적일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회화의 기관은 쭌쭌 요거까지만 해도 잠깐 쉽시다. 목적에 따라서 먼저 얘기할게요. 되게 쉬워요. 목적에 따라서 나눠요. 자, 목적에 따라서라는 건 사회화가 목적인 애들 이고 다른 게 메인인데 부수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거기도 사람이 모인 거니까 하긴 해야죠. 어디까지나 메인은 얘예요, 얘. 이게 메인인데 서브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얘가 얘를 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거죠. 쉬워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요, 딱 한 단어만 써놓으시면 게임 끝납니다. 뭐? 교육이요. 교육을 하는 건 전부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꼭꼭꼭 꼬마 때 배웠던 유치원서부터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원, 바리스타 학원이든 빵집 학원이든 모든 거 뭐라고? 전부 다 뭐? 공식적 사회가 교육을 받는 건 무엇이든 이해되셨어요? 스승님을 모시고 1대1로 배우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공식적 사회가 아시겠죠? 자, 그럼 비공식적 사회기관은요? 뭘 고민해요? 나머지죠. 뭐라고? 교육을 하지 않는 나머지. 예를 들면 회사. 아니, 회사는 목적이 뭐야? 착각하지 마. 회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느님 사회화하려고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회사도 사람이 모인 데다 보니 뭐 하긴 해야 돼요? 그 사회에 적응은 해야죠. 그러니까 서브로 사회화를 하는 거예요. 병원. 사람 고치는 게 목적이죠. 근데 거기도 사람 사는 집단이다 보니 사회화를 하긴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어디까지나 메인의 목적이 있고 부차적으로 하는 거라고. 자, 알겠죠? 그 다음에 내용. 내용에 따라서는요. 자, 1차적 사회화기관이 있고 2차적 사회화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사회문화에서 1차란 말하고 2차라는 말이 나오면 뜻이 범상치 않은 말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응. 사회학에서 1차는 first, second가 아니라 뭐라고? primary라는 뜻이라고. 뭐? 가장 중요한. 프랑스어로는 브랭땅. 옛날에 백화점 이름이었는데. 요렇게 따르면 프리마. 커피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돈나 붙이면 프리마돈나 그러면 어디서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프리마돈나. 발레 수송무죠. 여자 수송무용수를 프리마돈나라고 그러죠. 옵티머스 프라임. 자, 이제는 옛날에는 이러면 다 알아듣고 와 이랬는데 옵티머스 프라임이 뭔지 모르더라.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대장 로봇 이름이잖아. 몰라? 정말? 아는 사람. 들어봤다. 나는 어느 시대에서 온 걸까요? 네. 옵티머스가 옵티가 이거죠. 이게 머스가 라틴어로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옵티무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막시무스. 무스. 난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냐? 어? 옵티니까 보다예요, 보다. 왜? 그래서 렌즈 이름에 옵티컬 렌즈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옵티무스는 뭐예요? 보는 자. 프라임은 최초의 가장 앞장서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프라임이니까 가장 앞장서서 보는 자인 거예요. 멋있죠? 뜻은 똥차게 만들었어. 누가 보면 우선 황제 이름인 줄. 어쨌든 간에
프라이머리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사회화하는 기관이죠. 누구요? 가족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그치, 가장 기초적이고. 누구? 가족. 그 다음에 봐봐. 이게 농업사회에서는요. 농업사회에서는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친족 집단입니다. 왜요? 다 옆에 살아요. 땅이 움직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는 다 뭐해? 옆에 살아요. 다 옆에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사촌들이 한 11명 됐거든요. 한 8명? 제가 3호예요. 사촌 3호. 그러면 1호 형이 저보다 2살 많고요. 2호 형이 저보다 1살 많고, 제가 세 번째고, 그 밑에 여동생 하나 있고, 그 밑에 한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들이 몇 명 있고, 깐난쟁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4호 여자애하고 5호가 깐난쟁이 둘 업고 다니고, 우리는 맨날 산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놀았어요. 10살짜리가 대장 돼갖고, 8살, 7살짜리 맨날 데리고, 재밌죠? 대장놀이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소 풀 먹이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소를 끌고, 그러니까 소도 알아요. 이 애들이 나의 밥을 챙겨주는 애들이면, 그러니까 물면서 따라가. 그리고 묶어놓으면 소는 지 알아서 풀 뜯다 똥 싸다 자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 했던 운동 우리는 그 산에서 노는 거예요. 완전 재밌습니다. 스펙타클합니다. 그 산에 있는 온갖 산딸기랑 이런 거 따먹으면 얼마나 재밌는데, 이 뻘게 갖고.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제 해지면 이제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서 그 소 끌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외양간 넣어놓고, 이게 우리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절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절 교육 같은 걸 대부분은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하죠. 아들 인사해야지 이런 거. 어른들 봤는데 인사해야지. 어른들한테 손 들고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그지? 지금은 그걸 누가 거의 다 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하죠. 근데 부모님들 너무 바빠. 누가 가르쳐줘? 어린이집 선생님. 옛날에는 누가 했다고? 친족이. 그리고 또 여기에 끼어드는 게 얘예요. 또래 집단. 잘 봐. 또래 집단은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래 집단은 뭐냐면 비슷한 나이 또래. 그러니까 뭐라고 너네들이 착각하냐면 동년배의 학교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네버. 학교 친구를 또래 집단 아니에요. 1차 집단 당연히 아닙니다. 학교 친구 2차 집단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서 또래 집단은 어떤 거에 가깝냐면 그냥 동네에서 어릴 때 놀이터에서 그냥 어영부영 만나서 같이 놀다 친해진 애들이에요. 동네 친구. 이해가? 그러니까 영상에 나올 때는 삐 소리로 하는 거라면 거시기 친구. 거기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순 없으니까. 응? 알겠죠? 그럼 그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사회학에서 번역을 개똥으로 해놓은 번역들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 사회학 번역이 일본 말을 한번 거쳤다가 온 게 많아서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은 번역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영어로 하면은 또래 집단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또래 집단이란 말을 안 쓰고 영어로 하면 플레이그룹이에요. 플레이그룹. 뭐라고? 플레이가 뭐예요? 놀이죠, 놀이. 플레이그룹이니까 그래서 뭐? 같이 노는 애들.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또래 집단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이제 한 다음 주면은 이제 설이니까요. 이제 설 때쯤에 수특이 아마 팔걸요, 이제? 하나? 사세요. 당연히 사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도 맞춰서 풀고 있죠. 아직까지 좀 여유 있을 텐데. 일단은 밖에 안 해서. 맞춰서 푸세요.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리라 믿습니다. 닷살 먹은 우리 이호기도 알아서 하는데, 열, 자세한 설명 생략한다. 자, 알겠죠? 2차 집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세컨더리잖아. 나머지. 그래서 보통, 아니, 진짜 가친도 빼고 나머지는 아니야. 근데, 안 나와. 가족, 친족, 또래 집단 빼고 다른 걸 얘기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얘는 1차 그룹은 가족, 친족, 또래 집단. 그래서 보통 뭐라고요? 가친또. 가친또? 가친또. 외워? 그리고 2차 집단은 나머지. 됐어. 자, 공식적인 사회화기관은 교육, 나머지. 비공식적인, 자, 1차 집단하고, 그러니까 1차 집단 내용에 따른 부분은 1차 집단, 가친또, 2차는 나머지다. 됐지? 그 이상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1차 집단을 찾기도 힘들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그 옆에 날개에 있는 거 잠깐 볼래? 쉬었다 그러면서 왜 안 쉬세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그 날개의 사회화에 대해서 각 관점을 보는 거죠. 거시적인 입장은 사회를 배우는 거, 사회화랑.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거 됐지? 자,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이거 재밌는 거야.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사회화를 어떻게 바라봐? 지배층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야.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갈등론 애들은 사회는 그지 같으니 갈아엎어야 한다 이 마인드가 정말 투철해요. 그죠? 그 다음에 미시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상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시적 이론에서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사회화 이론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에센셜 데이터에 거울 속의 자아 이론하고 일반화된 타인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밑에 요 이론이 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 거울 속의 자아 이론이나 나오긴 해요. 문제에서 가끔 언급들은 되고 되게 6평이나 9평에서 보기쯤에서 언급은 되거든요. 근데 깊게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그 옆에 날개부터 풀어보면서 뒤쪽에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뿅!